좋아요, 구독! 오늘의 핫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앞서 문화일보는 YG 엔터테인먼트와 리사의 스케줄을 조율하던 중국 현지 에이전시가 YG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재계약이 불투명해 8월 이후의 스케줄을 협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요. K-팝의 글로벌 인기를 필두로 해서 엔터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좀 주춤하긴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2차 전지주에 러브콜을 보냈던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터주에 좀 러브콜을 많이 보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엔터주 주가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엔터는 딱히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일단은 굉장히 밸류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콘서트, 예전에 굉장히 비싼 콘서트죠. 오프라인 콘서트에 참가를 하지 못했던 이런 글로벌 팬덤들이 생겨나면서 K엔터의 위상이 예전과는 완벽하게 좀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주가가 화답을 한 게 상반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팬덤의 신규 유입뿐만 아니라 이런 신작 앨범들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예전 앨범까지 싹쓸이로 구매를 하는 이런 구보들에 대한 판매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건 기존의 팬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팬이 되면서 글로벌 팬덤으로 이런 옛날 앨범까지 또 다 같이 구매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반기에 뉴진스라던가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거기다가 엑소, NCT, 엔믹스, 있지 이런 그룹들의 컴백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하고 비도 또 첫 솔로 앨범도 발매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엔터에 대해서 상고하저 아니냐, 하반기에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그룹들의 또 컴백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작 모멘텀도 있었지만 과거 앨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엔터주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엔터주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4사의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하이브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엔터주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주가도 질주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적은 일단은 각사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워낙에 좋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망감에 이런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현재는 위상이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월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엔터 4사의 앨범 판매량을 합산해 보면 916만 장이 판매가 됐어요. 굉장히 많은 판매량이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JYP의 스트레이키즈 10집 앨범이죠. FML이 3개월 누적으로 620만 장 판매됐어요. 이건 그동안에 정말로 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BTS죠. BTS의 앨범 판매량을 지금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제 플레디스라는 그룹이 하이브 산하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에 지금 세븐틴이죠.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BTS의 앨범 판매량을 뛰어넘었고요. 또 한 번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이 세븐틴의 앨범 판매량을 또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BTS만 있었던 그런 그룹이 아니고 정말로 글로벌 팬덤에 의해서 위상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앨범 판매량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구보 판매, 하이브가 사실상 그렇게 신보가 많지 않았어요. 플레디스라던가 플레이디스 레이블이었죠. 그리고 보이넥스트도 이런 그룹들의 신보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글로벌 팬덤이 유입되면서 구보들의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6월에 음반 판매량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실적이 과연 시장에서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를 맞출 것이냐 이건 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음반 판매량과 더불어 실적도 좋은데 그 실적이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엔터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리스크가 나왔죠. 블랙핑크 리사의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 재계약은 어느 정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하반기에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빅뱅, 위너, 아이콘, 트레저, 베이비몬스터는 이제 9월에 데뷔를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튜브 조회수와 이미 미국의 차트에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예비곡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기여도로 봤을 때에는 아무리 많은 가수가 포진을 해 있다고 하더라도 블랙핑크 상반기 콘서트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에 초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불투명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실 이 61선을 화면상에서 보이는 61선이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 자꾸 빠지고 물론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빠지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수급도 완벽하게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1시 반 기준으로 했을 때 11만 주 그리고 기관에서도 5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당연히 개인만 매수하고 있겠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YG엔터 분명히 매력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신규로 접근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사 그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큰 이런 블랙핑크의 계약이 확실시 된다라고 했을 때 신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9만 7천 원,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일단 첫날 망가지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게 121선까지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6만 한 7천 원 정도가 되는데 비중을 조금은 줄여서 일단 리스크 조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